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페놀과 유증기 유출 등 화학사고가 잇따랐던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이 노후 설비 교체 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만 무려 19건이나 되는데요. 자성의 의미가 크지만 발표를 지켜본 주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보도에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 석유화학단지 기업들이 앞으로 5년간 안전과 환경 분야에 8,07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은 노후 설비 교체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페놀과 유증기 등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기업들이 이례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지난 14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진단 TFT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저희 회사는 지난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다시는 또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장 운영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요소임을 인식하고 질식, 추락,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근본에 저희들은 가상안전체험장을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을 촉구했던 서산시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통 큰 결단이라며 대산 4사의 자발적인 결정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투자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산 4사는 오늘 발표한 투자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투자를 통해 환경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시와 성일종 국회의원실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표를 지켜본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투자 계획에 노후 설비 교체가 대거 포함됐는데 수명이 다하는 시점에 맞춰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 현재 안전과 환경 수준과 비교해 투자 이후 얼마나 개선되는지 구체적인 목표 없이 금액만 나열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리 수준이 이렇다. 그러면 이거를 투자해가지고 이산화 질소라든가 황산화물 미세먼지가 5년 후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겠다. 이런 거를 발표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이 돈이 투자가 되면 지역 주민들이 뭔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될 겁니다. 지난 30년간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룬 반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대산 석유화학단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공장을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당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는 등 주민 6명이 다쳤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새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화마를 이기지 못한 듯 창문은 아예 산산조각 났습니다. 당진 대덕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난 건 26일 새벽 12시쯤. 보시다시피 건물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는데요. 아직까지 탄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3층에 사는 41살 여성 A씨가 방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실에 부탄가스통을 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낸 흔적을 발견했고 범죄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를 아직 다 못했어요.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위층에 사는 30대 주민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모두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안에는 8명의 주민이 더 있었지만 건물 밖으로 대피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막 집 현관문에서 막 불기가 오는 좀 집으로 하는데 문을 닫았죠. 주민들은 평소에도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집을 땡기고 저건 줄 아니요. 지금 아저씨에서 지금 돌아오나도요.
우리 여사님도 상. 이번 불은 소방서 추산 3,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축사 낙취 문제입니다. 홍성군이 주변 축사 철거에 나서고 있는데 악취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올해로 조성 7년 차를 맞는 내포 신도시. 축사 낙취 민원은 각종 저감 대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와 가까운 곳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크게 별로 못 느끼겠는데 저녁 때만 되면 그 냄새가 계속 납니다. 여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열어놓고 이렇게 뭐 누워서 잘 때라든지 냄새가 나는 걸 느끼죠. 뭐 그냥 느끼기에는 뭐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냄새 나는 게 계속 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때문에 홍성군은 신도시 반경 1km 안에 있는 축사를 대상으로 철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구역 4개 농장의 가축 사육 규모만 돼지 2,100여 마리, 젖소 400여 마리 정도. 이 가운데 젖소 농장 2곳은 철거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또 돼지 농장과는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최근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군은 신도시와 가장 인접한 축사 4곳 중 3곳이 철거되면 악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덕 농장은 그 내포 신도시하고 한 600여 미터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굉장한 그 악취가 발생해서 굉장히 그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했었는데요. 그 곳이 이번에 완료가 되면은 굉장한 그 악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작 신도시 인근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조농산에 대한 철거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2,200여 제곱미터 부지에서 돼지 1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비가 막대해 철거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악취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은 사조농산 측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 보다 근본적인 악취 해소를 위해선 대형 축사를 중심으로 한 추가 철거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청양군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인데요.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김담비 기자입니다. 청양군청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피켓을 둔 주민들이 청양 시내를 행진하며 오니공장 퇴출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청양 운곡면 주민 400여 명이 한데 모인 건 제1농공단지에 들어서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 때문입니다. 돼지털 등의 폐기물만 처리하던 업체가 지난해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오니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악취와 분진이 발생한다며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쓰레기에서 생기는 악취가 운곡면 전체는 물론 청양군 전체에 퍼져가지고 그 악취로 주민들이 창문도 못 열고 숨도 못 쉬는 이런 고통에 고통을 겪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초 사업 허가를 내준 청양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됩니다. 법적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2015년 폐기물 처리 업체가 맨 처음 입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명회나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나 안내가 없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운곡 면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건강권은 물론이거니와 또 재산권 또한 심히 침해받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청양군의 우리 그 운곡 면민, 그다음에 청양군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는 우리 청양군과 군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상 업종을 변경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점차 확산되자 우선적으로 공장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마저도 안 되면 악취 저감 설비를 갖추고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청양군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업종 변경 신청을 악취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지만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양군은 공장 가동을 막게 되면 운영 손실 부분을 보상하게 된다며 업종 변경 승인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치료약이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태안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안면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보도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한 야산. 소나무 잎이 붉게 변한 채 축 처져 있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이처럼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30그루가 넘습니다. 태안읍과 남면 등 4곳에서 발생한 피해 소나무는 모두 42그루. 태안군이 산림청 충남도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합동예찰을 통해 파악한 것들입니다. 태안에서 최근 재선충병이 발생한 건 지난 3월 말. 5년 만에 안면도에 있는 소나무 4그루가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 또 재선충병이 확인된 건데 안면도가 아닌 다른 지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군가 목재를 이동하는 과정에 감염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재선충병 확산 조짐에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 지역 반경 2km 이내 23개리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동 단속 초소 2곳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방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병을 옮기는 매개곤충 솔수염 하늘소가 나무 속에 들어가 겨울을 날 때 방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예찰을 통해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발견을 하고 추후에 11월부터 소나무 고사목에 대한 소나무 배기, 벤 소나무에 대해서는 파쇄를 하고 내년 3월 달까지 나무 주사 방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또 말라 죽은 나무를 발견했을 경우 함부로 베거나 이동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던 태안군. 하지만 1년도 안 돼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파파야 생산지 하면 동남아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몽키바나나와 오크라 등 주로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농작물들이 이젠 충남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 지역이 북상한 건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나무줄기에 조롱박 크기만한 초록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처음 맛본 뒤 달콤한 향에 반해 천사의 열매라 불렀다는 파파야. 초록빛을 띨 때는 샐러드로, 주황색으로 익으면 씨를 파내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열매입니다. 줄기 속이 비어있는 공심채와 채소의 한 종류인 오크라도 눈에 띕니다. 모두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아열대 지역이 주산지인 농작물인데 올 5월부터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기후변화와 그다음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국내외에 있는 아열대 작물들을 우리 지역에서 그 적응성을 좀 평가하고 지난해 충남도 내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은 31헥타르로 전국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기후온난화에 따라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충남의 작물 지도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2050년이면 충남의 기온은 3.2도 상승해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과는 물론 복숭아와 포도 재배가 불가능해져 예산 사과와 천안배 등 지역 대표 농산물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2016년부터 아열대 작물의 재배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아열대 작물을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농민분들이 우선 소득을 좀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 바람이고요. 저희는 농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작목 선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후변화에 맞춘 아열대 작물 재배에 관한 연구가 충남 지역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단미입니다. 요즘 유튜브로 각종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홍성군이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지역 홍보에 나섰습니다. 남당항 대하축제장에서 진행된 라이브 방송 현장을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튜브에서 엄청난 식사량을 보여주며 13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먹방 BJ 찌양. 전국의 다양한 음식을 먹고 맛을 전달하는 영상을 올려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하축제가 열리고 있는 홍성을 찾았습니다. 휴대전화와 셀카봉으로 축제장을 소개하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자 금세 수천 명의 시청자가 몰려듭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홍성에 놀러 왔는데요. 여기가 남당이라고 해가지고 새우축제가 열렸다 그래요. 오늘 둘러보니까 먹거리도 정말 많고 볼거리도 정말 많은데 제가 오늘 먹방하면서 리뷰도 해보고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홍성으로 놀러 오세요. 본격적인 먹방을 앞두고 한상 가득 올라온 음식 모두 홍성에서 나는 특산물들입니다. 먼저 갓 잡은 대하가 빨갛게 익자 껍질을 깐 뒤 입안으로 가져갑니다. 광천 새우젓과 김까지 맛보자 이어서 등장한 건 홍성한우. 직접 불판에 구운 뒤 부위별 맛평가가 이뤄지고 시청자들의 관심도 집중됩니다. 와 진짜 역대급이다. 육즙 진짜. 와 이거 살치살도 아닌데 그냥 녹았어요. 진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BJ 찌양을 초청해 지역 알리기에 나선 홍성군은 유명 유튜버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홍보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홍성한우, 지금 대하 축제를 하는데 대하, 그다음에는 뭐 광천 토굴새우젓이라든지 광천김 이런 먹거리들을 널리 홍보해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분들이 홍성을 많이 찾고 우리 특산품을 애용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찌양을 이번 초대하게 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사이에 홍보가 치열한 가운데 인기 유튜버를 앞세운 새로운 시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산 웅도는 가로림만에 있는 섬들 중에서도 자연경관이 뛰어나기로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웅도의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살리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섬 모양이 곰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웅도. 서산 대산읍내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인구 128명으로 대부분이 맨손어업을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은 가로림만이 주는 자연의 선물이자 주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바지락, 낙지, 굴로 먹고 살고 있고 학생들 다 가르치고 여기 풍요롭게 살고 어디 가서 나무랍지 않게 사니까 뭐 부러울 게 없지. 그 동네도 깨끗하고 또 자율관리도 열심히 했고. 웅도엔 육지로 통하는 길이 500m의 다리가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잠겨 썰물이 빠지는 하루 2번만 건널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이색적인 풍경과 함께 서산 지역 4개의 유인섬 중 유일하게 배를 타지 않고도 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 유두교로 인해 바닷물 흐름이 막히면서 해양 환경이 바뀌고 생물의 산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웅도의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유두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세우겠다는 대책입니다. 현재 가로림만 해역에서 추진 중인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면 동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갯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도 있고요. 또 그동안에 물이 잠기면은 유두교를 지날 수가 없었거든요. 교량으로 만들어진다면은 섬 주민들의 이동에도 그리고 생활에도 많이 편리할 겁니다. 특히 웅도는 중앙정부와 우리 시가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웅도가 사실은 메인입니다. 갯벌 복원과 함께 서산시는 웅도를 문화예술섬으로 바꿔 전국적인 해양 생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저희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충남방송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